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영어 1, 능률 김성곤 1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분석 수업 다시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보게 되고요. 1과의 주제문을 보게 되면은 A Spark in You예요. 여러분에게서의 어떤 불꽃, 마음속에 있는 불꽃인데요. 지금 이 글에서요. 문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하나의 내용 일치 불일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카트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는 인칭 추론도 조금 조심하시고 총 3명의 주인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3명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동물 한 마리와 2명의 사람이 등장할 건데 그 일치불일치 특히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등장해요. 톰 미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영국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영국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죠. In the 1970s, 1970년대에 그는 일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조심 일치불일치 시작입니다. 어디에서 일했냐면은 영어를 쓰는 여기에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를 쓰는 기숙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영어를 쓰는 기숙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학교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영국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라는 국가에 영어를 쓰는 기숙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겠죠. One day, 하루는 톰 미셸이 방문했습니다. 어디를 방문했냐면 해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번 동사와 2번 동사가 and 기점으로 병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펭귄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해안가에 갔다가 펭귄을 발견했는데요. 그 펭귄이 누구냐면은 that was로 나오면서 주어가 없이 비동사가 나오니까 이 친구 주격관계대명사 맞고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 전환할 수도 있겠고 아직 안 끝났죠? 주격관계대명사는 비동사하고 같이 생략이 되면서 형용사의 계열이 펭귄이라는 명사를 직접적으로 꾸며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주인공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성격도 잘 보시고요. 펭귄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펭귄이었냐면 부상을 당했던, 즉 다쳤었던 펭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혼자 있었던 펭귄을 발견하게 되었죠 라고 얘기합니다. 일치불일치 이제 시작합니다. 펭귄이 다쳤었어요. 뒤에 나오면은 내용 또 나올 겁니다. 다쳤었던 그리고 혼자 있었던 펭귄을 발견했습니다. 미셸 씨는 결정했습니다. 무엇을요? 돕는 것을 결정했죠. 그새 다시 말하자면은 부상을 입고 혼자 있었던 펭귄을 도와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줬고요. 그것에게 먹이를 주었고요. 심지어 주었습니다. 그것에게 이름, 후안살바도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시 누군지 이제 지층조론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새가 등장했었죠. 그 앞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 새를 부상을 당하고 혼자 있었던 펭귄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쭤볼까요? 그는 그것을 씻겨줬고 그것에게 먹이를 줬고 그것에게 이름을 주었다. 여기 나오는 it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지은아? 네? 누구를 지칭하죠? 힌트 다 줬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삐그덕삐그덕거리면 어떡해요?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네? 네네네. 누구라고요, 지은아? 새. 근데 그게 어떤 새, 지은이야? 비둘기? 그렇지, 다친 새. 그 새가 누구냐고, 연지야? 펭귄이지, 펭귄. 긴장해야 될걸요? 시험 대비 수업처럼 접근하셔야 되는데 긴장하셔야 될걸요? 저는 지금 이 교과서를 8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칭추론 문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문제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는 혼자 있었고 다쳤었던 펭귄을 지칭하겠지요. 그리고 펭귄은 앞으로 이제 후안살바도라고 불리게 될 거고요. From that day on, 그날부터, 그럼 그날은 앞에 나왔던 날, 처음에 그 펭귄을 발견했던 날이죠.
그날부터 후안 살바도는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테라스에서 살았어요. 그의 방에 있던 테라스에서 살았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그는 앞에 나왔던 톰 미셸이겠죠. 톰 미셸의 방에 있던 테라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은 어디 있었냐면 그 학교 기숙사에 됐어요. dormitory 기숙사. 학교의 기숙사에 있던 방에서 테라스에 그 펭귄이 살게 되었습니다.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story.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일부입니다. 무엇의? 이야기의 일부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written, 과거 분사죠. 우리 최근에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뒤에 전치사 나오니까 목적어 안 나온 거니까 과거 분사밖에 안 되겠죠. 그 이야기는 누군데요? 톰 미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던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콤마를 가리면 세리나 그게 또 어떤 이야기냐면요. 됐죠?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펭귄과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 한 남자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학교에 있었던 한 남자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첫 번째 커트가 끝났습니다. 주인공이 제가 3명이 나올 거라 그랬죠? 첫 번째 나왔습니까? 톰 미셸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두 번째 나왔습니까? 펭귄 나왔죠? 세 번째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다음 커트에서는 이 남자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남자아이가 바로 스파크, 주제에 있었던 마음속의 불꽃을 환하게 피는 남자아이가 될 거고요. 다음 내용에서 일치불일치 문제는 계속해서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률 김성곤 1과에서의 문법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커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first day that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첫 번째 날부터 그런데 그게 어떤 날이었냐면 내가 데리고 왔었던 날이래요. 누구를? 펭귄을 데리고 왔었대요. 왜요?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어디에? 그 학교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내가 펭귄을 데리고 왔었던 첫 번째 날부터 됐습니까? One student 등장했습니다. 주인공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용 일치불일치 시작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학생이 나왔었죠? 학교에 살도록 펭귄을 데리고 왔었던 그 첫째 날부터 한 학생이 특히 원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돕는 것을 원했죠. 펭귄을 돌보는 것을 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첫째 날부터요. 이틀날도 아니고 셋째 날도 아니고 첫날부터 어떤 남자아이가 펭귄에 관심을 갖고 선생님 제가 펭귄 돌보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남자아이가 아까 나왔었던 보이를 지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끊고 첫 번째 문장의 대시 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누구한테 여쭤볼까? 다현이한테 여쭤볼까요? 다현아, 여기 나오는 대신 어떤 대실까요? 그래, 우리는 다 명사절 접속사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명사절 접속사면은 다현아, 명사를 꾸며주니? 그럼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뒷문장을 한번 봐볼까요?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요. 목적어 나왔어요. 투부정사 나왔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나왔다라는 건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접속사로 판단하는 겁니다. 왜요? that 하면은 명사절 접속사나 동격의 접속사나 부사절 so that 구문 같은 그런 접속사 that은 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연중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접속사 that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동격의 접속사도 아닌 것 같죠? 추상명사 계열도 아니잖아요. 다른 입장 없으십니까? 최근에 이것도 문법에서 한번 다뤘었고요. 네? 뭐라고요? 형용사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왠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요. 잠깐 한번 봐볼까요?
시간명사가 나오게 되고 나 뭐 할 건지 알죠? 장소명사가 나오게 되고 the reason의 계열이 나오게 되고 the way의 계열이 나오게 될 때 빈칸 채워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시간명사 나온대요. 지민아 여기 왠지 누구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장소명사가 앞에 나와요. 민주야 어떤 걸까? 장소. 그렇죠. where이요. the reason이 나와요. 대강 어떤 느낌일까 세리나? Y가 되겠죠. the way가 나와요. 답에서 어떤 느낌? How. 하지만 여기서 잠깐 얘네들은 서로 같이 붙었을 수 있긴 하지만 the way하고 how는 같이 붙어서 나올 수가 없겠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뒤에 나올 거다. 한 4-5번째 카트에서 나올 겁니다. 이 친구 다시요. 그런데 우린 이 친구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관계부사라고 불렀었죠.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특정한 관계부사 앞에 관계부사와 어울리는 특정한 명사가 다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여기 나오는 게 더 데이예요. 여쭤볼까요? 지은아 더 데이 하면은 어떤 명사 느낌이에요? 그렇죠. 시간명사 느낌이죠.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that은 여기 보이는 관계부사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기억하는지 여쭤볼까요? 이 계열에서의 that 우리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살짝 해볼까요? 관계부사에 뭐라고 불렀었어요? 대용. 그렇지. 그러면 다시 대용이라는 것은 무엇의 약자였냐라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대용은 대신 사용하는 거다. 그렇죠. 기억 잘하셨네요. 관계부사의 대용, 즉 위에 나와 있는 when부터 시작해서 how까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 관계부사의 대용인 that입니다. 물론 언제나 바꿔 쓸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특정한 조건은 있긴 합니다. 뭐 대표 선행사 이런 구조가 있긴 하지만 그건 뒤에서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관계부사의 대용 that 이게 여기에서 핵심적인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that은 누구를 대신 사용한 거냐면 아까 지은이가 시간명사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that은 우리가 알고 있는 when을 대체한 표현이구나. 그래서 when으로 바꿨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영원한 숙적 기억하십니까? 대꼬를 내, 왓꼬를 내. 물론 여기서 왓은 안 돼요. 왜요? 명사, 선행사가 나왔으니까 왓은 안 되겠죠. 그럼 또 다른 영원한 숙적 대꼬를 내, 위치고를 내 라고 한번 해볼게요. 대꼬를 내, 위치고를 내? 한번 여쭤볼까요? 다비사 여기서 위치는 될까 안 될까?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는 줄 알아요? 기억해볼까요? 앞에 명사가 나오고 위치가 나오면은 우린 왠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관계 대명사처럼 보입니다. 선생님,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인데요? 그럼 불완전하게 만들어주면 되지. 여기에 아직은 안 알려줄 거예요. 제가 어떤 전치사를 한번 넣어볼까요? 아직은 안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변형 문제 풀 때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안 틀려요. 어떤 전치사가 여기 뚝 들어가게 되면은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형성이 돼요. 그쵸? 근데 그 전치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고 오게 될 경우 예를 들어볼까? 장소명사야. 예를 들어서 근데 at which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전치사 위치 구조에서 뒤에 있던 전치사가 앞으로 끌려 나오면서 완전한 문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장소명사 나오고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 at which를 이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단어로 바꿔 쓰게 되면 그때 where로 전환할 수 있더라고요. 전치사 위치 구조는요.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요. 우린 잘 몰라야 돼요. 왜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여기에 특정한 전치사가 개입이 되면 그땐 되는 거지. 그땐 되는 거니까 여기서 위치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삽입되면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목관대 구조고 얘를 끌고 오게 되면은 다시 관계부사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위치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힌트는 더 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간명사가 어떤 전치사랑 어울리는지 살짝 정리해 주긴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형 문제 풀면서 한번 틀려봐야 돼요. 위치? 틀렸네? 아니, 여기 뭔가 개입이 됐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풀면서 다시 한번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범위 관계부사의 대용입니다. 다시요. 펭귄을 데리고 왔었던 첫째 날부터 어떤 남자아이가 펭귄을 돌보는 걸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였었냐면은 디에고 곤잘레스였어요 라고 하면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또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디에고의 성격 그리고 디에고가 어떤 아이인지 유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디에고는 이랬습니다. 샤이한 아이였대요. 소심한 남자아이였죠. 그런데 그 소심한 남자아이는 누구였냐면요. 주간대 맞고요. 사람이니까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생략은 못 시키겠죠. 비동사 안 나왔으니까요. 어떤 남자아이였냐면은 same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처럼 보였던 소심한 남자아이였어요. 뭐 한 것처럼 보였죠? 성격을 유추해 봅시다. be frightened of 겁먹는 것처럼 보였던 소심한 남자아이였대요. 근데 너무 웃겨요. 무엇에 겁먹은 것처럼 보인 줄 아십니까? 그의, 즉 디에고 자신의 그림자에도 겁먹는 것처럼 보였던 소심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은유야, 지금 펜 놓고 있는 거 아니지? 너 시험범이니까. 잘 정리하고 있지? 깨끗하네, 유인물이. 그래서 은유한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은유 남자친구가요. 길 가다가 자신의 그림자에도 겁먹는 것처럼 보이면 은유는 그 남자친구가 좋을까요? 아마 우리는, 아니야, 웃을 게 아니야.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신의 그림자에도 겁먹는 남자친구? 완전 별로일 수밖에 없겠지요. 디에고가 어떤 아이인지 대강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까? 아, 자신의 그림자에도 겁먹는 것처럼 보였던 굉장히 소심한 남자아이였어요. 학교 생활은 잘 했을까요? 이런 남자아이가요. 계속 볼까요? He struggled with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빈아 여기서 가져가. struggle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분투하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이상해져요. 그의 수업들에서도 굉장히 분투했다? 이상합니다. 분투하다라는 건 뭘까요? 아마 애쓰다 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고생을 하다 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힘겹게 뭐뭐 하다 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좀 의역을 할 거예요. 그는 수업에 꽤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살짝 의역을 하겠습니다. 말이 조금 더 쉬워지게요. 그러면 수업에 고생을 했다는 건 뭘까요? 아마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에 어려웠던 학생이었나 봐요. 자신의 수업들에 꽤나 어려움을 느꼈었죠. 그리고 none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어는 언제나 동사에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를 했죠. 해석도 부정으로 해야 되겠죠.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방과 후의 활동들의 그 어떤 것도 뭐뭐처럼 보였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네요. 부정의 영향을 받으니까 방과 후의 그 어떤 활동도 뭐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뭐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suit. 동사일 때도 있네요. suit는 적합하다.
어울리다라는 뜻이죠. 근데 저라면 안 외울 겁니다. 왜냐면 원래 suit라는 형용사 자체가 적절한, 적합한이라는 뜻이 있었죠. 여기서는 seem to 부정사니까 동사의 형을 받아야 되겠군요. 방과 후의 활동도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적합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디에고가 어떤 학생인지 확실히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방과 후 활동 하시잖아요. 그 방과 후 활동도 적절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he was neither nor,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neither A nor B, 오랜만에 나왔어요. 여쭤볼까요? neither A nor B, 오랜만에 나온 상관접속사입니다. 무슨 뜻이었지 답이사? 아, 수빈이한테 여쭤보자. 했잖아, 상관접속사. 서로 상관이 있다. 병렬구조, 등위구조 이런 것도 했었고요. 일단은 힌트는 N이죠, N. 부정. 은서야? 아, 정확해요. A와 B 둘 다 아닌이란 뜻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A와 B 둘 다 아니는 부정이죠. 아니다이니까요. 그러면 A와 B 둘 다라는 거는 아마 both A and B일 거예요. 그렇죠? 쌤, 이렇게 바꿨으면 안 되나요? 돼요. 왜 안 돼요? 대신에 부정인 어감을 넣어주면 되죠. both A and B를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 not을 붙이면 되죠 뭐. He was not both strong and athletic.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both A and B, A와 B 둘 다. neither A와 B 둘 다 아닌. 그러면은 both를 굳이 쓰고 싶으시면 not을 삽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형용사 구조, 병렬 구조 등장했고요. 우리 athletic이라고 하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에요. 그렇죠? 운동의 이런 뜻이죠. 이런 뜻. 그렇죠? 근데 해석을 하면 좀 이상합니다. 여기가 이제요. 그는 뭐와 뭐도 아니었다. 그는 힘이 강력하지도 않았었고, 즉 강한 아이도 아니었고 운동도 아니었다. 이제 의역으로 돌리면 되죠. 운동을 잘 하지도 못했다. 아마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요, 애슬레틱의 두 번째 뜻, 운동의 계열을 끌고 나오는 게 뭐냐면 건강한이에요. 왜 그런 줄 알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도 괜찮다고요. 그는 힘이 세지도 않았고 건강하지도 않았죠. 즉 여기서 말하는 건강하지도 않았다는 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연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On the rugby field, 럭비 경기장에서는 nobody, 또 부정어 등장했습니다. 동사에 영향을 끼칠 거고 or, 등의 접속사를 기점으로 두 번째 동사에도 영향을 끼치겠네요.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 좀 부끄럽고 좀 슬프네. 그 어떤 사람도 전달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을 디에고에게 주지 않았어요. 완전 왕따네 그러면요. 또는 involved 하지도 않았습니다. 됐어요? involve, 참여시키다, 포함시키다 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no의 영향을 받아서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경기에 참여시켜 주지도 않았어요. 되게 불쌍하다. 소심한 아이였고 심지어 수업에서도 꽤나 힘이 들었대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은 공부도 조금 어려웠던 아이였고요. 방과 후 활동도 제대로 못했고요. 운동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됐네요. Except to make fun of him. 오랜만에 나왔죠? 요거요.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죠. 말 조심해야 되냐 이제요. Except to make fun of. make fun of 하면은 놀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서 힘이 누군 줄 알죠? 주안 살바도가 아닙니다. 디에고일 거예요. 그쵸? 디에고를 놀리는 건 제외하고는
그를 경기에 참여시키지도 않았고요. 그에게 공도 안 줬어요. 그럼 됐습니까? 디에고만 놀렸네요. 그럼 디에고는 지금 어떤 학생이에요? 소심하고 겁도 많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방과 후 활동도 못 어울리고 운동도 못했으며 놀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친구도 함께 놀아주지 않았죠. 그럼 이 디에고라는 아이는요. 아마 학생들 중에서 놀림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내용에서는 벌써 넘기신 것 같은데 이 다음 내용에서는 디에고가 그러면 왜 공부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치불일치는 계속해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디에고의 초기의 교육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풀어줄 게 있다가요. 디에고의 초기의 교육은 had not prepared him. 과거 완료를 썼어요. 디에고의 초기의 교육은 그 사람을 준비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시켜주지 않았죠. For life. 이러한 생활을 위해서 그를 잘 준비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의 생활? 그의 새로운 학교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시켜주지 못했다. 잘 준비시키지 못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18살입니다. 여러분의 초기의 교육은 언제였나요? 8살 때부터 했나요? 6살 때부터 했습니까? 여러분 초기의 교육은 몇 살 때부터 했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에고는요. 아르헨티나라는 국가에서 영어를 쓰는 기숙학교에 있었죠. 근데 디에고의 초기의 교육, 즉 어렸을 때 교육이 제대로 준비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은 디에고는 어렸을 때 영어를 접근한 적이 많이 없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디에고의 지식은, 영어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초기 교육,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의 지식의 수준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가 대화를 피했던 겁니다. 여기서의 대화는 아마 영어 기숙학교에서 영어로 하는 대화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는 디에고가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제대로 말도 못했었잖아요. However, 하지만 디에고는 즐겼습니다. 무엇을 즐겼습니까? 회사를 즐겼습니다.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컴퍼니의 1번 뜻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조우, 우정 이런 뜻이었어요. 그쵸? 친구 이런 뜻이었었죠. 하지만 디에고는 우정을 즐겼어요. 누구와의 우정인가요? 주안 살바도와의 우정은 꽤나 즐겼죠. 아무래도 동물보다는 사람이 좀 못됐었긴 했나 보다. 그치? 근데 디에고는 주안 살바도와의 우정을 누렸다라는 건 주안 살바도를 굉장히 편하게 여겼나 봐요. Indeed, 실제로 테라스에서 디에고는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겠지. 생각해봐봐. 여러분 혹시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요.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로 향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디에고와 같은 아이라는 거예요. He had some friends who also had trouble fitting in. 디에고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어떤 친구들이에요? 주격관계대명사 맞고요. 사람이니까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have trouble ing. 이게 한 단어 처리가 되는 거죠.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쵸? 뭐뭐 하는데 곤란함을 겪다라는 뜻이고요. 아마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fit in 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여기서 in은 전치사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부사의 느낌이고요. fit in만 있어도 되는 친구입니다. 부사는 뭐 뒤에 또 나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울리다라는 뜻이죠. 어울리다. 그 아까 수트처럼요. 그럼 됐습니까? 그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나요? 또한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디에고는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끼리끼리 모이긴 했었나 봐요. 그쵸? 자신도 조금 홀대받던 사람이었고 디에고의 친구들 역시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네요. Looking after Juan Salvador was. 그럼 이거는 동명사 주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수일치 단수가 되니까요. Look after라고 말하면 take care of, 돌보다라는 뜻이죠. 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돌보다. 주안 살바도를 돌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누구에게? 그 남자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 그 남자아이들은 누굴까 민주야? 디에고를 포함한 어울리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겠죠. 주안 살바도를 돌보아 주는 거는 그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들은 fed,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물고기를 먹이를 주었어요. 그러면 얘가 누군지 알죠? 후안 살바도가 되겠죠. 펭귄에게 물고기를 주었고요. swept the terrace. 원래 sweep이라는 게요. 쓸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빗자루로 바닥 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빗질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고요. 스윕의 과거 동사입니다. 테라스를 쓸었어요. 그리고 spend time, 시간을 보냈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럼 나 이것도 물어볼 거예요. 지은아, 여기서 그는 톰 미셸인가요? 펭귄인가요? 그렇죠. 펭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됐습니까? 디에고라는 아이의 유년 시절을 살짝 봤어요. 그쵸? 초기의 교육, 즉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디에고를 제대로 준비시켜주지 못했어서 새로운 학교, 영어를 쓰는 기숙학교에 적응할 수 없었대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피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자, 여기 이 짧은 카트에서는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두 가지가 등장할 건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발전시킬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One day. 하루는 내가 데리고 왔어요. 후안 살바도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학교 수영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이거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지민아. 죄송합니다. 학교 수영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와? 그 남자아이들, 즉 디에고의 친구들 있죠? 그 남자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as soon as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콤마 찍혀 있으니까 부사절 접속사 맞고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분사구문으로 바꿀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다시 한번 봐볼까요? as soon as요. 이거 무슨 뜻이었었죠? 여쭤볼까요 또? 연지? 정확해요. 뭐뭐 하자 마자예요. 우리 이 친구는 동시동작 막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요. 해석을 먼저 하고 문법적으로 접근할게요. 뭐뭐 하자마자, 뭐 하자마자 다른 수영 선수들이 떠나자마자 우리는 데리고 왔습니다. 후안 살바도를 데리고 왔죠. 여기까지 끊고 접근합니다. 이제요. 다른 수영 선수들이 떠나자마자 우리는 후안 살바도를 데리고 왔다. 분사구문 접근 한번 해볼까요? 부사절 접속사를 과감하게 생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부사절의 주어가 the other swimers입니다. 콤마를 기점으로 we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했었죠? 수빈아,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시켰었나요? 못 들었어요. 아, 그러면 서로 같을 때는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지금 다르잖아. 다른 수영 선수들, 우리 다른 사람이지? 그럼 얘들아, 분사구문 만들어 보자고.
다르니까는 살려둬야 되겠죠. The other swimmers 하고 동사 원형의 ing죠. living.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틀렸거든요. 엥? 기억하십니까? 요것도 했었어요. as soon as의 분사 구문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upon ing였었죠. 요렇게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즉 일반적으로는요. 부사절 접속사가 그냥 생략이 되고요.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면은 주절의 주어랑 그냥 냅뒀죠. 그리고 그냥 ing였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뭐뭐 하자마자의 표현은요. 여러분 앞으로 되게 많이 바뀔 겁니다. 엄청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다시 꼼꼼하게 봐봅시다. upon ing 할 때, upon 할 때 up은 생략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upon ing나 on ing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두 개로 쓸 수 있었습니다. 쌤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가지고 놀아보면 upon the other swimmers living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아, 네, 이렇게 되면 맞죠. 왜요? 뭐뭐 하자마자 표현 upon ing, upon ing 이렇게 바꿔 쓰면 되죠? 상관없죠? 근데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나 이렇게 쓰면 안 돼? 네, 이렇게 쓰면 안 되나? The other swimmers apostrophe 땅. 일단 여쭤볼게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세리나?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될까? 글쎄요. 은유 생각은 어때요? 뭐라고요? 이 말투 하나하나 자체가 그쵸? 다 찍혔네. 뭐 어쩌겠어. 뭐 하다가 말았죠? 어떻게 뭐 했었죠? 뭐래? 요거? 왜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거는 주어 느낌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생각해 봅시다. upon에서 up을 가리면 on이 남는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on 하면은 일반적으로 전치사인데 그럼 여기서 전치사 취급으로 당한다면 여기서의 ing는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분사라고 보기보다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얘는 동명사겠지. 이렇게 바꿔 쓰고 보자면 그러면 기억하세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원래 동사였어요. 원래. 그러면 동사 앞에 나오는 계열은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렀던 걸로 기억해요.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이 대체적으로 사용됐었어요. 특정한 형용사,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말하는 형용사가 나오면 of 목적격이었었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기억하십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합니다. 소유격이나 목적격이요. 그러면 이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upon 첫 번째 the other swimmers living 이렇게 했었을 때는 그냥 목적격의 계열이고요. 이 친구 보입니까? 요거. 복수명사일 때 소유격은요. 그냥 점만 찍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뭡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이 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 점이 있냐 없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변형으로 치게 될 경우에는 원래는 점이 없었기 때문에 어포스트로피를 하나 딱 깔고 이거 문법적으로 맞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동명사 취급을 하고 동명사 앞에 나오는 계열은 의미상의 주어 취급을 하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과 목적격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퍼스트로피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바뀌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바꾸는 것도 그냥 살짝만 봐볼게요. 이건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또 여쭤볼게요.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 있잖아요. 어감을 느껴볼게요. 민주야,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은 시간의 느낌이에요? 이유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의 느낌이면 약간 이뤄내도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시간의 느낌이니까. The time. 근데 그 사이는 제가 살짝 비워놨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라는 느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지민이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은 짧은 느낌이에요? 오래 걸린 느낌이에요? 짧은 느낌이에요. 그쵸? 시간의 계열이 확 짧아져요. 짧은 계열 뭐가 있냐면은요. 더 인스턴트입니다. 인스턴트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즉각적인 이란 뜻이든지 즉석의란 뜻이죠. 짧은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e instant time when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as 쓴 s 뒤에 문장 나오죠. the instant time when 문장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다시 생각해 보면 the time when이네. 그럼 보여요? 이거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냐 없냐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린 관계부사의 대용을 아까 살펴봤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부사처럼 봐서 생략을 시킬 수도 있어요. 대표 선행사라는 개념이요. 관계부사의 대용 처리도 되고 생략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the instant time 하고 문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when이 들어갈 수도 있고 대수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즉석 시간,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즉각적인 시간, 그 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순간, the momen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요. 뭐뭐 하자마자가 짧은 표현이라고 아까 지민이가 말씀하셨어요. 짧은 거요. 그러면 1초, 2초 짧죠? the second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시간이나 순간이나 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시간의 계열이 어때요? 다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뭐뭐 하자마자의 애수 쓴 s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익여고에서 지난번에 시험 나왔던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애수 쓴 s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봤죠? 그리고 또 바뀔 게 뭐냐면요, 세리나. 고등학교 3학년 때나 고2 후반에 나오게 되는 도치 표현이에요, 도치 표현. 그때 또 볼 겁니다. 아마 이전에 살짝 하긴 했었어요. 뭐 헤드 노스너 구조. 또 보게 될 겁니다. 이 친구 계속 보게 될 거고요. 애수 쓴 s만 분사구문 전환 시 특정한 생김새를 갖추게 되고 뭐뭐 하자마자의 계열은 짧은 시간의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됐죠? 다른 수영 선수들이 떠나자마자 우리는 후안 살바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로요? 물가로 데리고 왔어요. 왜요? 알아보기 위해서요. 무엇을 알아봐요? 오랜만에 나왔지? 물어는 봐야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가로 데려왔다? 그럼 이거는 C의 목적어 역할이니까 얘 명사절 접속사 계열이네. 그러면 if가 명사절 접속사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계열이었었는데요. 이전에 참 많이 했었었죠. 최근에도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계열에서의 대표 주자는 whether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이 했었었죠. 불확실성 동사의 목적어일 때만 쓸 수 있고 주어일 때는 if 안 되고요. 그쵸? 그리고 뭐 whether to 부정사는 되고 주격 보어일 때 안 되고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나부고는 문제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었고요. 여쭤보자. 다현아 이거 if 맞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했을 때
아니다의 계열은 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문장 끝에 5월 not이 원래 있던 거잖아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계열. 근데 얘가 대체적으로 생략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대체적으로 생략이 돼서 나온다라는 말을 바꿔 쓰면 은서야 생략이 안 돼서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5월 not 붙어도 되죠. 근데 이걸 끌고 올 수 있었잖아. 어떻게? 5월 not을 끌고 오게 되면 이제 갈라야 되죠. if or not이냐 whether or not이냐 이제 갈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현이가 if 맞죠? 라고 하면은 네라고 했는데요. 명사절 접속사 if 계열 나올 때마다 변형을 조심해야 되는 게 원문에서는 if가 맞지만 여기 뒤에 or not이 있잖아. 살짝 깔려요. 근데 우리는 밑줄 친 게 if니까는 if 맞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뒤에 if or not이 있다? 안 돼요. if or not은 안 되고요. whether or not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때 if라고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or not이 뒤에 소심하게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밑줄 친 것만 보는 경향이 커요. 그쵸?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됐죠. if or not이 왜 안 되는지 나머지는 다 정리해드려서 썼어요. 의문사의 계열이기 때문에 WH의 성격, whether는 주어 가능하고 보어 가능하고 의문사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뭐 전치사의 목적어도 가능하다. 근데 whether or not이 왜 되고 if or not이 왜 안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형 문제 풀 때 왜 안 되는지 그냥 외워도 되긴 하지만 이유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if는 무조건 맞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5월 not이 나오면 틀린 거고 여기서 if 뭐뭐인지 아닌지의 대표주자 당연히 whether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장 전체가 꼴랑 한 문장이었지만 문법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는 두 가지였었습니다. 주안 살바도가 자꾸 주안이라 그러네. 후안 살바도가 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후안 살바도는 펭귄이었잖아요. 당연히 수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계속 끌고 내려옵니다. 후안 살바도는 had been living,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 중이었나요? 학교에 수개월 동안, 여러 개월 동안 살고 있었죠. 그때부터 정말 수개월 동안 학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죠? 톰 미셸이 데리고 왔잖아요. 부상당한 그 펭귄을. 하지만 in all that time, 그 후로 내내 모든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 시간 내내 그는 여기서 그는 펭귄을 의미하겠죠. 펭귄은 절대로 비동사 able 투부정사 뭐 할 수 없었습니까? 절대로 수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내용 일치불일치 조심. 왜냐하면 그 펭귄의 제발 펭귄이에요. 사람 아닙니다. 펭귄의 깃털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죠. 데미지드 되었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제 우리 의역을 많이 하자고 말 편하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뭘까? 아까 나왔었던 injured, 그쵸? hurt의 계열이죠. 펭귄의 깃털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후안 살바도는 절대로 수영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부상을 당했던 펭귄을 해변가에서 데리고 왔었고 시간이 꽤나 오래 흘렀나 봐요. 수개월 동안 학교에서 살았으며 깃털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영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반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까 디에고라는 친구 있죠? 디에고라는 친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속에 불꽃을 피게 되고요. 디에고의 학교 생활에서도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 각 주인공이 어떤 상황이었냐, 일치불일치부터 조심하시고 이제 다음 내용부터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교훈점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해 파트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이나부고랑 같이 진도 맞출 거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시험 준비하겠습니다.